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70번째 책, 사회학 부문 10번째 책, 조세프 알로이스 슌페터가 1950년에 출간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를 시작합니다. 요세프 슌페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에 많은 영향을 준 경제학자로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경제학에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빈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우크라이나 체르노비츠 대학, 그라스 대학 등의 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에 오스트리아 공화국 정부 재무장관, 은행 총재를 거쳐 다시 학계에 들어가 1926년에 보온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 후 1932년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어 1939년에 미국에 귀화했습니다. 그는 한계 효용 학파의 완성자로 수리적 균형 개념을 이에 도입하였고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는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슌페터는 첫 번째 발명을 위한 연구, 두 번째 혁신을 위한 개발, 세 번째 상품화의 세 단계를 구분하고 발명보다는 혁신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혁신보다는 상품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슌페터는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었으며 베르너 존바르트가 만들어낸 창조적 파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켰습니다. 요세프 알로이스 슌페터는 1883년 2월 8일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였고 현재는 체코의 트레슈트에 속한 몰라비아의 투리에슈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카톨릭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친외할머니는 둘 다 체코인이었습니다. 슌페터는 체코 혈통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그의 아버지는 요세프가 겨우 4살 때 사망했습니다. 1893년 요세프와 그의 어머니는 비엔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슌페터는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세프 1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였습니다. 슌페터는 테레시아눔에서 교육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 이론가인 오이겐 폴 웸 바베르크의 지도하에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는 그는 빈 대학교 법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09년 그는 몇 차례 연구 여행을 한 후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비츠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보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1911년에 그는 그라츠 대학교에 합류하여 1차 세계대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913년에서 1914년 사이에 슌페터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초대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볼프강 슈톨퍼에 따르면 이 초대는 그의 세속적 성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의 이론을 가르쳤고 어빙 피셔와 웨슬리 클레어 미셸을 만났습니다. 컬럼비아는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1918년 슌페터는 독일 인민대의원위원회가 설립한 사회화위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1919년 3월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징수를 제안했고 알프스 산맥 공장의 사회화에 반대했습니다.
1921년 그는 사립 비더만 은행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카우프만 은행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은행들의 문제로 인해 슌페터는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그의 사임은 1924년 9월 비더만 은행 인수의 조건이었습니다. 1925년부터 1932년까지 슌페터는 독일 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1927년부터 1928년과 1930년에 하버드에서 강의했습니다. 또 1931년에 그는 도쿄 상과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지냈습니다. 1932년에 슌페터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곧 나시즘으로 인해 쫓겨난 중부 유럽 경제학자들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슌페터는 또한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자로 유명해졌고 심지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39년에 슌페터는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FBI는 그와 일본 경제학의 저명한 학자인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부디를 나치 동조 혐의로 조사했지만 그러한 성향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슌페터는 학식이 풍부하고 교실에서 과시적인 기억에 남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무거운 교육부담과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세심한 관심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대학원 경제학 클럽의 교수 자문으로 재직했고 사설 세미나와 토론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의 견해가 유행하던 케인즈주의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특히 폴 샤무엘슨에게 조교수 자리를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의 비판에 분개했지만 그가 예일 대학에서 직위를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자 철회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 기간은 힘들었지만 그의 방대한 2권짜리 책인 경기수단 비즈니스 사이클을 출간으로 다소간 학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슌페터는 끈기 있게 노력했고 1942년에 그의 모든 작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를 출판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언어로 여러 번 재인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번 인용되었습니다. 슌페터는 3번 결혼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레디스 리카르트 시버로 그보다 거의 12살 많은 영국 여성이었습니다. 1907년에 결혼했고 1913년에 별거했으며 1925년에 이혼했습니다. 그의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은 그의 친구이자 오스트리아 법학자 한스 켈젠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는 안나 라이징거로 그보다 20살 어리고 그가 자란 아파트의 수의의 딸이었습니다. 이혼한 남자로서 그와 그의 신부는 결혼하기 위해 루토교로 개정했습니다. 그들은 1925년에 결혼했지만 1년 안에 그녀는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잃은 것은 슌페터의 어머니가 죽은 지 몇 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5년 후인 1937년 54세의 나이에 슌페터는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엘리자베스 부디 박사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슌페터의 저작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후에 출판된 그들의 대작인 경제분석사 History of Economic Analysis를 편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슌페터가 죽을 때까지 그의 연구와 영어 쓰기를 도왔습니다. 슌페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3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가 되는 것, 오스트리아 최고의 기병이 되는 것, 비엔나 최고의 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가지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했지만 어느 2가지를 달성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트리아에 훌륭한 기병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모든 열망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슈페터는 1950년 1월 7일 밤 코네티컷주 타코닉에 있는 자택에서 6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얼마 동안 슈페터의 견해는 다양한 이단 경제학자들, 특히 산업조직, 진화이론, 경제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종종 케인즈, 칼 마르크스, 토르스타인, 베블런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버트 하일브러는 슈페터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으로 세상의 철학자들, The Worldly Philosophers에서 그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저널 먼틀리 리뷰에서 존 벨라미 포스터는 미국에서 선도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자 하버드에서 슈페터의 대학원 조교였던 그 저널의 창립자 폴 스위지에 대해 슈페터가 사상가로서의 그의 발전에 형성적인 역할을 했다고 썼습니다. 슈페터의 또 다른 뛰어난 학생으로는 경제학자 니콜라스 조르제스쿠 로젠, 하이먼 민스키, 존 케네스 칼브레이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우는 하버드에서 그의 학생이었고 그는 슈페터의 이론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날 슈페터는 경제정책, 경영학, 산업정책, 혁신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표준 교과서 경제학을 넘어 수정자를 확보했습니다. 슈페터는 아마도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최초의 학자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혁신 프로그램과 주요 개발 계획인 리스본 전략은 슈페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 요세프 A. 슈페터 협회는 슈페터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슈페터 경제대학 슈페터 스쿨 오브 비즈니스 앤 에코노믹스는 2008년 10월 독일 부퍼탈 대학교에서 개교했습니다. 2009년 9월 17일 더 에코노미스트는 슈페터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및 경영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판사는 해당 분야의 중요한 인물이나 상징의 이름을 칼럼에 붙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문제 칼럼은 전 편집자 월터 베게호트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유럽 문제 칼럼은 샤를 마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슈페터의 첫 칼럼은 그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옹호자로 칭찬했는데 그의 글은 시대를 앞서가는 것으로 입증된 비즈니스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슈페터의 생각은 아담 프로제보르스키의 경제 이론에 영감을 주었습니다.